회의실 문이 닫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한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시제품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벽을 향해 내던집니다. 산산조각 난 플라스틱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 있던 엔지니어 6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울리고 아이디어를 쓰레기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사람을 잘랐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괴물 같은 리더십이 결국 한 회사를 시가 총액 4조 달러가 넘는 지구상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이름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스는 잡스에게 2개의 얼굴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좋은 잡스였고 다른 하나는 주변 모든 사람을 찢어밟기는 나쁜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나쁜 잡스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함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낭낭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부모가 대학교 앞에서 그를 내려주던 날 잡스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안녕이라는 작별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 하나라고 고백했지만 그때 이미 그의 내면에는 뿌리도 연결도 배경도 필요 없다는 차가운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잡스의 괴물성은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1975년 게임 회사 아타리에서 빈네이크 아웃이라는 게임을 설계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잡스는 자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절친한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흘 밤을 꼬박 세워가며 게임을 완성했고 아타리로부터 5,000달러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잡스는 워즈니악에게 보수가 700달러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워즈니악은 그 절반인 350달러만 받았고 잡스는 나머지 4,650달러를 조용히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워즈니악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무려 9년이 지난 1984년 아타리 창업자가 공개석상에서 실제 금액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평생의 동지에게 한 이 배신은 잡스라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8년 잡스의 여자친구 크리스앤 벼레논이 딸을 낳았습니다. 잡스는 그 아이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23살의 잡스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 남성 28%가 그 아이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 검사에서 94.1%의 확률로 신부임이 확인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그 사이 어린 리사와 어머니 크리스에는 정보복지수당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남자의 친딸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했다는 사실은 지금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리사는 나중에 스몰 프라이라는 회고록에서 아버지가 임종 직전 자신에게 너는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잡스는 딸에게 온전한 따뜻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잔인함은 가족을 넘어 회사 안에서 더욱 극렬하게 폭발했습니다. 잡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직원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고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음 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제품 발표를 앞둔 어느 날에는 광고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리클로우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팀은 대체 뭘 하는 거냐며 이 일을 다른 데에 맡기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1981년 제럭스가 새 컴퓨터를 출시했을 때 잡스는 그 설계자 밥 벨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한 모든 일은 쓰레기야 그러니 나한테 와서 일해. 놀랍게도 벨빌은 정말로 합류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잡스는 지원자에게 첫 경험이 언제였느냐고 물었고 당신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원자가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자 잡스는 꿀꺽꿀꺽하며 소리를 내면서 웃어댔고 결국 지원자는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며 스스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1997년 잡스가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한 직후 그는 직원 4,1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의 3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영화 제작사 픽사에서도 감원이 필요해지자 잡스는 퇴직금 없이 즉시 해고를 지시했습니다. 초기 직원 파멜라 커인이
최소 2주간의 사전 통보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하자 잡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그 2주 통보는 2주 전부터 소급 적용이야. 2008년 모바일 미 서비스가 엉망진창으로 출시되자 잡스는 담당팀 전체를 강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모바일 미가 뭘 해야 하는 건지 누가 설명해볼래 하고 물었고, 팀원들이 대답하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안 되는 건데라며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자를 즉석 해고해버렸습니다. 애플의 초창기 직원이자 잡스의 개인적 친구였던 데니얼 코트키에게 잡스는 주식을 단 한 주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사장 로드 홀트가 코트키에게 뭐라도 좀 줘라, 네가 얼마를 주든 내가 같은 금액을 보태겠다고 제안하자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0을 줄게. 0에 뭘 보태든 0이니까. 음식점에서도 그의 괴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총괄 존이 아이브와 함께 매장에 들른 잡스는 음료를 만들던 나이든 여성 직원에게 만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니 아이브가 공들여 예약한 고급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잡스는 이 방은 쓰레기야, 나가자 라고 말하며 프런트에 가서 호텔 전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잡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조니 아이브조차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상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프게 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잡스에게서 소위 어둠의 3인조라 불리는 3가지 성격 특성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집착하는 자기애였고, 둘째는 목적을 위해 상황과 사람을 조종하는 계산적 냉혹함이었으며, 셋째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남자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꾼 혁신을 이끌어낸 것일까요? 잡스에게는 현실 왜곡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설득력이었습니다. 2007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메골드 무대에 검은 목 콜라티와 청바지 차림의 잡스가 올라섰습니다. 그는 오늘 혁명적인 제품 3가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치 방식의 와이드 스크린 음악 재생기와 혁명적인 휴대전화와 획기적인 통신 장치를 하나로 합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이 3개의 각기 다른 제품을 기대하며 환호하는 순간 잡스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3개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의 이름이 바로 아이폰이었고, 이 순간 인류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아이폰 시제품은 수시로 먹통이 됐고 특정 순서로만 기능을 시연해야 멈추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무대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만약 잡스가 순서를 한 번이라도 틀렸다면 수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완벽하게 해냈고 아이폰은 그해 6월 29일 정식 출시되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잡스가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의 괴물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95점짜리 결과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쓰레기였습니다. 이 잔인한 기준이 직원들을 극한으로 내몰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잡스가 세상을 떠난 2011년 당시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애플은 4조 달러를 돌파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습니다. 잡스가 심어놓은 광기 어린 완벽주의라는 씨앗이 그가 떠난 뒤에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위대한 결과가 잔인한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의실에서 울먹이던 엔지니어들에게 4조 달러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야 했던 어린 미사에게 아이폰의 혁신은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잡스의 이야기는 천재와 괴물이 한 몸에 공존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답을 내릴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